자, 여러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죠. 요약집 35페이지 12번 테마 별표 2개 하시고 과미력적 언역에서의 중과세 봅니다. 과미력적 언역의 중과세는 어떤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요.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1번 보겠습니다. 과미력적 언역 내에서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인구적 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미력적 언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언역인데 단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공장시를 한다니까. 또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신설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봤자 증설돼봤자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봤어요. 그때 증설의 요건도 원래 기본서 보면 나와요. 증설의 요건도 뭐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증설은 기존 공장에서 면적이 20% 이상 늘어나거나 또 아니면 330제곱미터 초과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중과세를 하는데 그냥 증설은 몰라도 됩니다. 요건까지는. 신설의 요건 정도만 아시고요. 어떤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할 때 중과세 하느냐? 중과세 대상 물건 나와 있죠.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하는 날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이나 개장비요. 이 네 가지 물건을 토지 건축물, 차량 개장비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또 참고해 보니까요.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그래가지고요. 좀 시행규칙 내용이라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주의한 내용 몇 가지는 여기가 과미력적 언역이에요. 과미력적 언역. 과미력적 언역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이고 그러면 과미력적 언역 내에서 공장을요 포괄적으로 이제 승계 취득해요. 그러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했다?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포괄적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고요. 또 업종 변경이요. 하는 일만 바뀐 거예요. 치약 만드는 공장에서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그러니까 하는 일만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과미력적 언역으로 인구 집중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미력적 언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여기서든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했죠.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거 한번 봤습니다. 교재 보시니까요. 35페이지 봅니다.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업종 변경 중과세하지 않고요. 당연 과미력적 내에서의 이전, 내에서 내로의 이전은 중과세하지 않고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및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같은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같은 이런 경우는 중과세 한다. 4번 기존 공장 철거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재축 다시 짓는다거나 그럼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요. 그냥 5번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대도시로 편입됐어요. 그러면 뭐 이거 대도시로 원래는 과미력적 언역이 아니었는데 과미력적 언역이 아니었는데 행정구역 바뀐 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과세하지 않고요. 6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이것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요때 취득을 했어요. 토지 건축물을 요때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5년 경과된 후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그러면 중과세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증설했다. 그러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 이내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 또 봅니다. 7번에 보니까 7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노후 차량이나 기장비 일정 기간 내 대체 취득 중과세하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새롭게 인구의 경제 집중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중과세하지 않는다. 한번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36페이지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2번 36페이지 맨 꼭대기에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이거 중과세라는데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이어야지 비사업용 아니고요.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은 기존 승계 취득은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주인만 바뀐 거니까. 또 박스 안에 보니까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도 포함해서요. 중과세를 합니다. 인구집중, 경제집중 문제 있다고 봐서 눈에 익혀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 두 가지, 과미력적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또 과미력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중과세는 이거 산업단 유치업 공업지역 제외하고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지 도시형 공장은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도시형 공장이 어떤 건지는 자세한 거 모르셔도 돼요. 기본소에 쫙 나와 있지만 또 이때 신설 증설할 때 신설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요 요거 취득하면서 어떤 걸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부터지 또 공장 신증설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계 장비 토지건축물 차량계 장비 이런 걸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에서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또 과미력적 내에서 절 보세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고 사업용이 되고 이때 취득은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신축 증축할 때 인구입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된다고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테마도 별표시 2개 하시고요.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에서 몇 배?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느냐?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이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또 인구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요. 또 2번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에 제외되는 경우 대도시 중과세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에요. 우리 기본세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유통산업, 의료업, 금융업, 할부금융업 등 해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은행이든 병원이든 농산물 유통센터 뭐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자, 서울이나 여기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중과세 한다고 속이고요. 이런 것들 집어넣고 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후생 목적을 위한 거잖아요. 이때 이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중과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두 가지는 기억니은. 그 다음에 참고 동시용되는 것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건 복잡하기만 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복잡하고 그래서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자, 37페이지 14번 테마. 그냥 혹시라도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있긴 이렇게 있다고 해놓는 거예요. 37페이지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37페이지 그리고 문제 내기도 애매해요. 이거 동시용되는 것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37페이지 14번 취득세 세율 적용 봅니다.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세율 적용. 근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1번 봅니다.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요.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표준세율 취득세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내 이게 용도 변경사에 착공해가지고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별장, 고락장 등 사성산이 되거나 또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줄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여기도 원래 밑줄이어야 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을 정해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표준세율로 토지 건축물 취득했다 5년 내에 이게 사성산이 됐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 대상이 되면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율을 정해서 추징해요. 다만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당연히 공제 빼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거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취득 후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 변경사에 착공해서 사성산이 됐다 그러면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근데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용도 변경사 했을 때는 중과세율 적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의 계산, 자, 중과세율로 세금을 적용해서 추징한 다음에 또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 취득했을 때 기납부한 세금, 표준세율로 낸 건 당연히 빼줘야 되겠고요.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원래 이게 고급택, 별장, 골프장, 고락장 같은 사실상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이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개축 개수에서 고급택, 고락장 같은 사실상산이 됐을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일반 건축물이었어요. 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었어요. 근데 이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을 원래 사실상산, 고불악장 같은 것을 증축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해서 이게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 같은 사성 재산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고급택 같은 사성 재산이었다. 그러면 그래서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가액이 아니라 자, 전체 가액이 아니라요. 자, 전체 가액이 아니라 10억이 전체 가액이 아니라, 자, 전체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니까 자,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니까 요 사례에서 얼마입니까? 7억.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에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뭐 뻔하지 뭐. 자, 일반 건축물 증축개축 개수에서 고급택이 된 경우 또는 고불악장이 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한다. 자, 아닙니다. 또 증가된 토지 가액은 아니에요. 토지 아니고 증가된 뭐 건축물 가액,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이해하시고요. 표를 보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취득, 동그라미 2번 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사성산이 됐다 그러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을 토지 아니고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에서 해서 사성산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고 토지 아니고, 근데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사성산이 됐다 그러면 전체 가액에서 중과세로 추징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은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사실상산이 되거나 그러면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하는데, 근데 자,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락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액 아니고 뭐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차이점 이렇게 한번 비교하시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3번 봅니다. 과미력적 운용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 그림 실력이 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그 그림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 갑토지, 아이고 이거 집이면 안 되는데 공장이어야 되는데, 을이 여기다가 갑의 토지 위에 공장입니다. 그래서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아, 이거 공장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그릴 방법이 없네.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는 건데, 자,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고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틀려요? 아니고 사업용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새겨 넣습니다. 사진처럼 찍어 놓으세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니까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증서를 착수한 날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과세 물건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서는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5년 내 중과세고 이런 얘기 아까 했었습니다. 38페이지 봅니다. 자, 38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요. 자, 38페이지 봅니다. 4번에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등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세율 중에 일반 원칙이고요. 15번 면세점 별표시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독립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조세 총론에서 했었잖아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잘 나옵니다.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저 청문할 때 했잖아요, 여러분들.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이 아닙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 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매입했다 그러면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회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회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2회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 건축물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요만큼만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 요거 취득 후 1년 내에요.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또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 있다고 이거 또 취득합니다. 취득 가격 50만 원 면세점. 그래서 계약서를 매일 50만 원씩만 해가지고 계약서 쓴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박스 몇 박스 만들어내겠죠? 50만 원씩만 계속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안 내잖아요. 자, 이렇게 잔머리 굵은 걸 막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각각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 취득세는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3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번 그냥 옳은 질문으로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6번 테마 납세 절차 취득세 별표 3개죠. 자, 납세 절차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인데 먼저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요. 회원권 수익에 따르면 골프용권 수익에 따르면 골프장 소재지, 승마용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용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장의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야. 다만 하여튼 지방세는 하여튼 물건 소재, 1별에서 한꺼번에 납세지는 1번이어서 우리 배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고? 물건 소재지. 국세는 고소일 때 어디고? 주소지. 종부세 양도세는 주소지. 꼭 기억하시고. 다만 위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를 어떻게 한다? 안분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그러면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뭐요? 시가 편액비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 산행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 가격이 1억이다. 1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는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지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지지 납부할지가 문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편액을 산정한 것이 하고 성남시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편액을 산정한 것이 하는데 이 시가편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해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에 그 다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소재비를 어떻게 한다? 안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면 틀려요. 과세 표준을 뭐로?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고 납부 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식이죠? 60일 내.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언제요? 역시 60일 내.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 구역의 좀 해제가 있으면 해제일, 축소일이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취득세는 자,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 신고 납부하냐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자,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아니라고 그랬죠? 2개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양도세를 예정 신고 납부했습니다. 모르지 헷갈린다고 하면 안 돼, 이제 그건. 근데 자,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즉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건 취득세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보시면 허가일 전에 자, 대금이 청산이 됐다. 양도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자, 그래서 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가로 2번 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래서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면 그때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이지 10월 10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상속계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또 요것도 연락이 적으신 분들, 와,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양도세 할 때 제가 비교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데 갑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병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갑과 을은 6개월, 병은
자, 요거 9개월.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기에 시속한 날이 말일로부터 9개월이요.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유증은 뭐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상속하고 똑같아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39페이지 양가로 3번이요. 요게 조금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표현이 좀 바뀐 건데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요번에 개정이 된 건데, 자 보세요. 위 양가로 1부터 양가로 2까지 신고 납부기 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취득세는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취득세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등록세를, 옛날 등록세를 나눠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내용은 이게 취득세로 통합됐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 2%, 옛날 U12식 등록세, 유상 취득 2%.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취득세는 4%를 내면 여기에 등기비용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요,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있잖아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죠? 금방 배웠잖아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면 가산세고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기에 속한다 말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지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아무 때나 요때 등기소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 취득세를 일단 내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교재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거기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돼 있죠? 요걸 이제 의미는 같은 건데 시행령 내용을 이렇게 시행령 내용에 있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들어왔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를 정보표 나눠드렸는데 지우고 가로까지 지워요. 가로를. 자, 그리고 가로 내용이 그냥 이제 지방세법 내용이 된 거예요. 시행령 내용이 들어와서. 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가로 요걸 지우고 그냥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등록한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가로 돼 있죠? 그 가로를 지워요. 에? 자, 가로를 지워요. 똑같이 들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고. 등기등록하기 전까지가 뭐냐? 잠깐만, 등기등록하기 전까지가 뭐냐? 그 가로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에 접수한 날까지였는데 이거를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바로 그냥 지방세법 들어왔어요. 그래서 땡땡 등기 등록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가로를 지우고, 가로 내용 전부 다 지우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지우라고, 요 가로 기호를 지우라고, 요거를.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이 된 거예요. 본문이 된 거니까 요거. 그리고 요 가로를 또 지우고, 요거를 지우고, 가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로 내용을 지우라는 게 아니라 가로 기호 표시를 지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 이제. 자, 신고납부기 한 일에라도, 지금까지 배운 신고납부기 한 일에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의미는 그냥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얘기예요.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구체화한 것 뿐이에요. 3번의 추가 신고 납부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된 때는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취득 당시엔. 그랬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 30일에서 60일 올해 바뀌었죠? 헷갈리지 말라고. 60일 이내.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로 안에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이것도 또 저 밑줄이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밑줄이죠. 가산세 포함한 금액으로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자, 이미 낸 세금은 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포인트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60일 내에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면 역시 그 사유 발생이 며칠이요?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제외 또 밑줄이고 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받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위임징수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기재해서 물건 소질이 관할하는 시장공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청이나 시청 가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라.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 강원도 삼척시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멀잖아요. 이래서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다 신고서 제출한다? 시장공사구청장한테. 그 얘기고. 2번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소에 과세물건 소지 관한 지자체, 금고, 지자체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읽어보시고요. 17번 테마 가산세 별표시 2개입니다. 취득세, 자 징수 방법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총론에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데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죠? 근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취득세는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이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소위 총론에 다 했어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 1십만 분의 25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체납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저희 총론에 다 있었는데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배웠잖아요. 75% 한도내에서 40페이지 넘어갑니다. 취득세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산세.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예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고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야 돼? 매각까지 했을 때. 아예 저수 포탈라고 작정했잖아요.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입니다. 양가로 2번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요구하지 않았겠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용권 같은 애들은 자 법령에 보면 여기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회원권 애들은 제외한다고.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법령에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냐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우 말이 혼나갔다. 한다 그러면 맞아요. 시험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은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는 요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또 박스 안에 봅니다. 뒷박스 안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입니다.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기장으로 비치해야 되는데 2번 이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 얼마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즉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물을 불성실했다. 몇 프로? 10% 가산습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옳은 지분으로 나온 적도 있고 자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물을 불성실하면 10%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꾸 봐서 어떤 수강생분은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냥 뻘로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수많은 날들 이렇게 노심초면에서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외우고 또 뭐 외우면 까먹고 까먹으면 또 보고 또 보고 까먹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한을 신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 총론에서 기한을 신고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을 신고 규정이 적용돼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거기서 나라기 전까지.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 산세 몇 프로 깎아줬어요?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 산세 몇 프로? 20% 감면이고 납부불성실 간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줬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제척기간이요. 자,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은 절 보세요. 10년, 7년, 5년이었습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하면 몇 년? 10년. 외웠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설명드렸고. 18번 테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는요. 어떤 게 부과되느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농특세하고 뭐요?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요.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이러면 틀리고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2번 취득세 세율 중 중과기준세율, 이 특례세율 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농특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해서 구합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또 농특세가 또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특세 또 부과될 수 있고요. 41페이지 지방교육세요. 자, 원칙 취득물건 가로 안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제외한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돼도 이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거나 그럴 때 동형모의고사에서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종합문제에서.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로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세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오는데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동그라미 4번만 한번 볼게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해당 세율, 주택 유상거래에 일어난 취득시는 취득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취득가격이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면 3%,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된대요. 그러니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에는 취득세도 깎아주지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 2%, 3%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 적용될 때, 그럴 때 이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1% 적용될 때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 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20%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만 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박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참고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인데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야? 30일이네요. 다 60일로 바뀌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요거만 며칠이요? 30일 이내.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지거나 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줘야 된다. 어떤 애들이 매각했을 때 매각 30일 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줘야 되냐면 국가자치, 지자체 조합, 국가자치 투자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국민은 30일, 60일 이러면 헷갈리니까 60일로 헷갈리지 말라고 다 통일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통보하는, 신고하는 주체가 일반 국민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내? 30일 내 통보하거나 신고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자, 그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이고, 그러니까 30일로 돼 있고, 통보하는 신고로 돼 있고, 취득세에서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뭘 신고하거나 그럴 때는 다 이제 며칠로 통일됐다고요? 60일로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취득세 신고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30일 나와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요거만 취득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니까, 납세자가 아니니까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눈여겨 봐놓고 19번 테마 취득세 비과세 별표시 하나 합니다. 취득세 비과세는요, 요게 이제 독립한 문제로 잘 안 나오는 건데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는 27회, 28회 때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종합문제 대비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나왔지만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느냐. 우리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조차 하지 않고.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고. 자, 그랬죠? 감면은, 비과세는 아예 그냥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세금계산조차 하지 않는 건데,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을 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또 조건에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는 감면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감면해 주는 거죠. 알아서 과세권자 해주는 거 아니고. 근데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국가 등의 취득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당연한 건데요. 국가지자체. 고개 한번 들고요. 이제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등록면허세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저 등록면허세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등록면허세까지 협조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 좀 앞부분까지 갈 거고, 협조를 잘 하면 취득세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자, 잘 봅니다. 고기 한번 잠깐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모운동 한번 하시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허리도 좌로 또 한번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41페이지. 자, 19번 테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의 취득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당연한 거죠.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원래 국가지자체에 써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중앙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가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요거 비과세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지.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어떻게 한다? 우리도 과세해야지. 우리가 우리 정부기관이 일본 가서 뭐 대사관부지로 쓰려고 뭘 하려고 문화원으로 하려고 부동산 취득하는데, 거기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해?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과세한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이거 자, 취득하는 주체가요. 동그라미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예요. 모든 취득세상 물건 취득을 비과세예요. 다만 2번은 취득하는 주체가 우리 같은 납세자가 취득을 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 기부 찬합합니다. 자, 뭐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거나 부동산 취득해서 서울특별시 기부 찬합하거나 이럴 때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체가 동그라미 2번은 납세자고 다른 건 안 되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을 비과세하는 거고요. 자, 박스 안에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지문에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아유, 약속 안 지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해야지.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여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찬합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요. 순수한 기부찬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2번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42페이지 넘어갑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 임시흥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치성 재산에 따른 대상은 제외. 임시건축물에도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치성산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다만 주의하셔야죠.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임시건축물 사치성산 제외하고 전속기간 1년 이내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꼭 주의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3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 수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죠. 비과세고. 니은번 신탁의 종료를 있어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 신전할 때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죠? 비과세고. 3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변경해서 새로운 신수탁자한테 믿고 맡겼어요.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고. 결론 비과세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업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과세. 납세무자에서 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 누구요? 조합. 그러니까 이건 과세입니다. 작년 시험에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1, 2, 3번 깔아놓고 이거 동그라미 기억번 이걸 집어넣고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이 있죠. 명의신탁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과세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취득이 비과세지. 동그라미 디귿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세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전할 때 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은 아까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 그래서 이런 경우 과세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했던 거였었고 4번 봅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인데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가는데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환매권 주고 보상금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러면 이거 국가로 갔던 거 다시 나한테 올 때 이 취득이요. 내 의지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하고 비교해야 돼요.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돈 빌려 온 친구들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자,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줘야 하는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했잖아요, 여러분들. 양가로 3번은 그냥 참고예요. 이건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하는 건데 공시법 규정 이건 참고고. 양가로 1번과 2번만 알면 돼요. 5번 봅니다. 공동주택 개수, 대수원 제외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요. 동그라미 1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원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즉 공동주택의 대수로 인한 취득은 과세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합니다. 원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다만 대수로 인한 취득은 과세.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43페이지 6번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 이거 당연합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있잖아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차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에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지. 아니,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차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이해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은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취득세를 다 받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종부세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이게 한 문제 정도 출시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양도세는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남았죠? 2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뭐 깔 거 뭐 그러면 좀 앞부분 나가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 다음 주에 좀 길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아니 끝난 건 아니고 복습 잠깐만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는데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하고 취득하는 물건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공유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은 외웠습니다.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 이거 적어드리는 거는 이제 오늘 끝이었어요.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랑은 이제 뭐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나중에 여름 돼가지고 또 선생님 제가 문제 풀 때 상삼팔, 뭐 원팔 이렇게 문제 풀 때 그게 뭔 소리예요?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찾아오거든요. 나한테 적어달라고 찾아와. 그럼 내가 쉬는 시간에 그 사람한테 그거 적어주면서 그거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적어줍니다. 그때는 그때는 제 대답은 욕은 안 하겠지만 나한테 쿠사리를 엄청 먹으면서 자 돌아가셔가지고 5월달이든 아니면 3, 4월달이든 특히 3, 4월달 뭐든 그 인강 그 해당 부분 취득세 표준세율 강의한 거 들으시면서 하시라고 돌려보냅니다. 쿠사리만 엄청 먹으면서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 그래서 취득세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삼팔이니까 농지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삼 1,000분의 3 0.3%인데 2% 플러스해서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2.8%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5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 무독립 8.15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시험에서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공매로 취득 이렇게 막 나와요.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유십
20. 농지를 매매 교환등으로 취득하면 60. 1%에다 2% 플러스해서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 유상거래 취득하면 6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는 매매로 취득하면 4%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할 때. 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주택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 세율을 정해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잔머리 굴림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원시 취득, 원팔. 자,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자, 이런 원시 취득은 원8이니까 몇 프로? 2.8%. 자, 영삼식에 받고 내려오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2.3%. 다시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유12식, 원팔, 영삼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 종목의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사치성 재산을 취득에 따르면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경세 4배.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순서 바뀌면 꼭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에요. 표준세율 곱하기 3배. 그 다음에 에서 마이너스 중과균세율의 2배. 그 다음에 과밀역 종목의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 곱하기 2배 이거고. 그잖아요. 과밀역 중과세. 사치성 재산은 어떤 거냐?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자,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사실성산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고.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하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고 자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골프장만 사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약집에는 저기 하지만 여기 보세요. 골프장은 자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는 신증설할 때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근데 골프장만 그렇지 나머지 사치성 재산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를 합니다. 무조건 중과세를 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치성 재산 또 잡다한 것들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면 별장이나 고불악장, 고급택은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고불악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고급택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 용도비용 용사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60일 내, 30일, 60일 바뀐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과밀역적 운용 내 중과세입니다. 과밀역적 운용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사업용가성을 취득할 중과세인데 산업단지 유치업 공업적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비도시형 공장 신설 증설해야 되고 이때 신설은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뭐 조그만 공장 들어오고 왔다 생기고 뭐 그래봤자 인구집중 경제집중에 영향 없다고 봐서 그 다음에 어떤 걸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공장 신증설하면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계 장비 토지 건축물 차량계 장비 이런 걸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를 과밀역적 내에서 또 조용해지는데 과밀역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추가할 때 중과세합니다.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중과세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용이어야 되고 비사업용은 아니고 또 사업용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할 때 이때 취득은 떡하니 신축, 증축,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하는 거죠. 새롭게 인구 이입이 있다고 봐서 기존의 빌딩 승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것들. 대도시내 중과세입니다.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 추가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 추가하거나 대도시 바깥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 추가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또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고요. 하여튼 대도시내 중과세. 근데 중과세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내. 대도시내에서 설치 불가피한 업종,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업, 시설업, 의료, 팔부공무업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세율 특례입니다. 취득세 특례세율.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균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는 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배하는 매매로 환매가 행사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제외하고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이런 것들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자 이런 것들 자 또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게 한 임목의 취득 이런 것들은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게 한 임목의 취득 이것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 다 옛날에 형축 취득이라고 그래서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경우에요. 특례. 대표적으로 어떤 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간주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인 개수는 포함해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이런 의제 취득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2%.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 그 다음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에도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또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장, 골프연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 다음에 임시 건축물 사실상산 제외하고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율 적용해서 좀 깊은 내용이지만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사치성 재산이 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징하고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과밀력 적용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과밀력 적용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물론 표준세 전체 가액에 대해서 표준세율로 세금된 건 빼주지만 자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수에서 고급택 고월학장이 되거나 고급택 고월학장 같은 이런 것들을 증축 개수에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하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 아까 토지 소유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하는 거지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기초과정부터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늘 세율 다시 한번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것만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 뵙고 이따 특강 또 하시는 분들은 특강 때 또 문제 이제 특강으로 또 이따가 또 씩씩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